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우리 딕셔너리 배웠죠?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먼저 열어 드릴 거고, 일단은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문제가 7개가 올라갔을 거예요. 이 7개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죠. 시간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라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 거였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활용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아라, 1월부터 3월까지 담아라 라고 했는데, 딕셔너리 이름 같은 경우도 뭐 상황에 맞게끔 이 정도로 지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설명하는 상황에서 조금 번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름은 상당히 중요하게 지어줘야겠죠. 자, 저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1월 31일. 그리고 이거 넣을 때도 이제 딕셔너리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도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현재 짠 코드는 A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딕셔너리 하나 연결시켰고요. 그 딕셔너리 안에 1월이라는 키로 30일, 2월이라는 키로 28, 3월이라는 키로 30일 들어있는 딕셔너리를 데이터를 밀어 넣은 거겠죠? 이렇게 키랑 밸류로 딕셔너리를 세팅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그냥 실행시키면 딕셔너리가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실제 상황이라고 놓고 가정을 하고 얘는 아까 전에 언급을 한번 드렸으니까 논외로 치고요. 이 녀석들을 좀 볼 거예요. 자, 키 1월, 2월, 3월이라고 해놨죠. 사실상 이거는 지금 설명이니까 얘도 좀 바꿔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처럼 이게 확실히 헷갈리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이러한 위에 조건 같은 거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대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의도로 이 딕셔너리를 만들었는지 이것만 봐도, 코드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아요? 변수 이름에서 달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름을 유추할 수 있게 적어줬고, 이거는 거의 그냥 이름 원하는 의도를 갖다 박은 거잖아요. 변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로 안으로 들어왔을 때 키들이 1월, 2월, 3월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밸류 값 보면 정수로 30일, 28, 30일. 그럼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별도의 설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죠. 자, 딕셔너리는 일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사실 어차피 1월, 2월, 3월이면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1월, 2월, 3월이라고 하는 문자로 str로 키를 저장했던 거랑 이거 지금 정수로도 당연히 키가 가능한 거였으니까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은 하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왜냐면 애초에 변수 이름이 이거니까. 그쵸?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방금 전 1월이라고 썼던 키랑 1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키는 얘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뭐랄까 정신없이 코드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아주 잠깐이라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썩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좀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이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제가 사과가 좀 먹고 싶네 라고 해서 사과라는 키를 넣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 딕셔너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유추는 되겠죠. 왜냐? 이 녀석들이 있으니까. 유추는 될 거예요. 근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물론 1월일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확신이 없어요. 근데 데이터는 어때야 된다고요? 데이터는 확실해야 됩니다.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이건 이제 제가 DBMS 수업에서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간단하게만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파이썬이나 자바나 어떤 언어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만드는 이러한 임시적인 값들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에 실제로 보관되고 있는,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를 언어랑 접목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에서 다뤄지는 이 데이터들은 결국 DB에서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키는 이제 실제 데이터에 들어있는 걸 사용해도 되겠지만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많을 거잖아요. 이거는 파이썬 코드 내에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밸류 같은 거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걸 그냥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직접 타이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의도를 그리고 이게 사용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이런 생뚱맞은 것들을 여기다 넣어버리는 행위가 당연히 이거 지금 너무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짠다 그러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근데 진짜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 정도로 생뚱맞은 이런 경우를 해놓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이거 무슨 의미로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근데 그렇게 이런 실수를 이제 안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하고요. 끝까지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이런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계속 항상 신경을 쓰면서 개발을 할 거니까. 근데 한 번 이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본인도 정신없이 써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놓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린 거지만 이렇게는 아니고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이 파이썬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나가실 분들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없고 막 좀 급하고 이러면 생뚱맞은 것들 막 써요. 변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변수 이름 문제 풀 때도 짓는 연습해야 돼요, 이거. 변수 이름 짓는 거 사실 개발자들 사이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를 풀면서 A, B를 쓰는 이유가 이름 짓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 신경 쓰는 게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고 그냥 이제 개념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냥 A, B 같은 걸 많이 썼던 건데 실무에서는 절대 A, B 쓰면 안 돼요. 변수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매개 변수 같은 거야 이제 스크립트를 짜다 보면 간혹가다 A, B를 그냥 쓰기도 하는데 뭐 언어적인 코드에서 웬만하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절대 없어야 돼요, 절대. 그러면 그 매순간 매순간 변수 이름을 생각하는 게 진짜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게 애초에 지금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 못 지어요, 이거. 실제로 그래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이게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파이썬을 가지고 취업을 하시든, 뭐 자바를 가지고 하시든, 어쨌든 개발자로서 어떠한 직무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이 조금씩 조금씩 와 닿으실 겁니다. 저도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얼마나 내가 이름 짓는 게 힘들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마쳤고 취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언더바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언더바 아니고 이제 카멜 표기법 같은 것도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DB랑 접목을 시켜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스네이크 표기라고 해서 이 언더바 표기를 많이 쓰긴 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코드적인 부분, 로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변수들은 보통 카멜 표기를 많이 씁니다. 이것도 막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거 전혀 아닌데
옛날에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언어가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 중에 이 DB 쪽과 DB에서 사용하는 컬럼의 이름과 이제 언어에서 사용하는 이 변수의 이름이 완전히 동일했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지금은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좀 덜 신경을 써도 되겠지만 이럴 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예전에는 이 언더바로 표기하는 스네이크 표기를 훨씬 더 많이 썼던 게 일반적이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컬럼명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기 위해 언어에서 언더바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은 쓰고 또 뭐 새로 본인의 스타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사를 들어갔을 때 취업을 했을 때 해당 회사에서 이제 뭐 작성하고 있던 이미 사용하고 있던 코드나 이런 것들을 신입으로 들어가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왜냐면 신입으로 딱 들어갔는데 당장 이제 실무에 투입이 돼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신입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가도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니까 설령 내가 공부한 환경이랑 같더라도 교육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회사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져요. 그때 파악을 해보고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그 방식을 따라가면 돼요. 거기서 굳이 혼자만의 개성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은 혼자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사 내에 난 신입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개발하고 있던 개발자들이 많이 있겠죠? 얘네들이 다 같은 모양으로 개발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나 혼자만 튀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러면 신입은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의식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 추구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표현을 했긴 했는데 사실은 회사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에 오랫동안 계신 상사분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보통 따라가게 돼요.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합니다. 개발자들은 결국 코드를 짜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오래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틀을 만들어 놨을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 사람도 본인 틀 아니에요. 그거. 본인 들어왔을 때 위에 오래 있던 사람의 틀을 또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내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변화를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변화를 줘서 틀어내면 그 틀린 방향, 그 틀어진 방향으로 또 가는 거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담식으로 얘기를 좀 했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건데 이제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나 처음 공부하는 이 시점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의미 부여를 해서 푸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다 개념적인 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다 익숙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A로 만들든 뭐 이렇게 키를 쓰든 그 옆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본인이 제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가 되셨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딕셔너리 만들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반복문을 통해 담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는 이런 형태죠. 저 12월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3월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니다. 좀 더 해야 되나? 일단 진행을 해보죠. 자, 반복문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데 자, 30일, 28, 31, 30, 31, 30 잠깐만 1, 2, 3, 4, 5, 6, 7 그리고 다시 또 30일부터 시작이죠. 8, 9, 10, 11, 12예요. 그죠? 이렇게 12달의 마지막 날짜가 가는데 얘 규칙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규칙이 있나요? 없죠. 그냥 중간중간에 30일과 30일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는데 이 규칙도 7월과 8월에서 끊길 거잖아요,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규칙은 없네요. 그러면 이거 반복문으로 이 마지막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반복문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변화하는 수를 줬을 때, 뭐 우리가 반복문을 쓰면 포문 같은 거 쓴다라고 했을 때 i, 뭐 in, range 하고 나서 여기다가
뭐 1부터 해가지고 뭐 31까지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31과 28, 30이라는 데이터를 반복문이 돌 때마다 우리가 알아서 규칙을 찾아서 넣어줄 수 있나요, 얘한테? 이건 안 되죠. 마지막 날짜에 대한 데이터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어요? 1부터 12 아닐까요? 얘는 규칙이랄 게 그냥 일씩 증가하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쵸? 이 녀석은 반복문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소문을 써볼 거고요. 여기서 12까지 돌아줘야 되니까 제가 1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 1을 그냥 넣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 패스를 넣어서 상황을 좀 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총 12번 반복을 할 텐데 1부터 12까지 i 값이 1씩 증가하면서 변하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린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얻어냈네요. 그럼 그 데이터를 먼저 눈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그냥 1, 2, 3, 4 이렇게 숫자만 보여주는 것도 좀 그러니까 월이라고 하는 문자도 같이 섞어서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키를 실제로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근데 이거 실행하면 돼요? 이 코드 실행하면 지금 문제 없나요? 이거 안 되죠. 정수랑 문자 str은 연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연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숫자로 바꿔야 돼요? 얘를 문자로 바꿔야 돼요? 얘를 문자로 바꿔야겠죠. 월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숫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얘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이 녀석을 str로 바꿔서 문자 취급을 해준 다음에 출력을 해준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출력을 했지만 사실 이 결과를 제가 여기다가 담아주겠습니다. 몬스 월이란 얘기죠. 월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1월, 2월, 3월, 3월 하는 데이터들을 제가 세팅을 했대요. 자, 저는 이 녀석들을, 이 몬스를 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변수 처리를 한 거죠? 이 몬스라는 녀석을 우리가 만들어낼 딕셔너리의 키로 활용을 하려고. 그쵸? 지금 키로 쓰려고 지금 1월, 2월, 3월 이렇게 뽑아낸 거니까. 밸류는 이런 식으로 못 뽑아내니까. 그죠? 그런 처리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밸류도 뽑아내려면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썩 그렇게 유쾌한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키를 뽑아내는 겁니다. 키는 뽑아내기가 좀 더 편한 상황이니까. 자, 이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endDay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31이라는 값을 일단 넣어 놓을게요. 자, 이 30일 마지막 날짜라고 하는 느낌의 변수 이름에다가 30일 데이터 넣었죠. 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제가 이런 변수 생성을 했는지 혹시 가늠이 좀 되실까요? 자, 저는 이런 걸 할 겁니다. 만약에 i가 2랑 같으면 이때는 endDay의 값을 28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선 뭐 더 안 해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하나 또 줄 겁니다. i가 4, 7, 아니지 4, 6, 7, 8, 9, 11 이 상황일 때 endDay를 30으로 바꿀 거예요. 얘도 여기서 지역할 끝났어요. 이러면 제가 기준을 30일로 잡아 놓은 거고요. 2월달 이럴 때는 28, 그 다음에 4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가지 달에는 30. 그 외적으로는 다 30일로 처리가 되겠죠? 변수를 우리가 변수가 변할 수 있는 수였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은 거예요. 조건을 부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 할 겁니다. month and day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 빈 걸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녀석한테 제가 몬스를 키로 넣어준 뒤에 여기다가 endDay를 밸류로 세팅할 겁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놓고 값을 추가하는 방식이 그냥 키 불러다 놓고서 값 넣으면
이 키가 없는 데이터일 경우에 딕셔너리에 데이터 하나씩 추가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반복문이 돌면서 1부터 12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조건들을 따져가면 엔드데이 값이 변해가면서 이렇게 세팅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겠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12월까지 데이터를 충분히 처리를 했고요. 뭐 3월까지 할 거였으면은 사실 조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더 쉬운 거고 12월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리스트 그냥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내서 처리한 거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안 할 거면은 뭐 조건을 5어로 주든 AND로 주든 해가지고 또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거 우리 어제 문자열 문제 풀 때 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한 번에 담아라. 이거 따로 담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처리를 하면 좀 그럴까요? 그냥 3월까지만 하죠. 자,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을 하라는 얘기는 그냥 각각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를 가지고서 불러내서 그냥 출력해 버릴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얘는 되나요? 얘는 데이터 뭐 나와요? 출력 결과 뭐 나올까요? 콘솔에.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 나올지 예상되시죠? 30일, 28, 30일. 이거는 과연 못 나오죠? 이런 거 없으니까 해당 키. 이거 어제 설명드릴 때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은 그냥 우리가 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꺼내온다. 근데 사실 데이터를 꺼내와서 보여주는 방식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방식과 완전히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라서 자, 얘도 똑같은 애입니다. 지금 우리가 딕셔너리 이름 불러다 놓고 대괄호 써준 다음에 이 안에 키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냥 여기 이 키가 존재하면 데이터를 꺼내와 이런 느낌인 건데 지금 밑에 보이시는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 첫 번째 이 녀석과 완벽하게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31로 동일하죠. 자, 얘는 똑같은 겁니다.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녀석도 리스트처럼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내장 함수들이 있어요. 그 함수 중에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고 그 get 함수를 사용했을 때 소괄호, 함수 실행이니까 이제 소괄호죠. 이 안쪽에 인자를 세팅할 때 키를 세팅을 하면 그 해당하는 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거니까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get을 쓰는 방식과 그냥 대괄호로 불러오는 방식.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이 녀석들 마무리 더 해보도록 하죠.